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왜 푸틴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방의 시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집단 서방과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지지율이 80% 이상입니다. 흔히 서방 세계에서는 그를 두고 독재자니 뭐니 하는데 러시아인들은 그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TV 채널 TVP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오랫동안 지낸 바르바라 블로다르축을 다른 폴란드 언론인이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바르바라 블로다르축은 주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러시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한 걸출한 러시아 통입니다. 폴란드 여러 언론에서 그녀의 미친 사랑, 나는 푸틴 같은 누군가를 원한다는 제목의 저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로다르축은 러시아인들이 평소에도 60% 이상은 푸틴을 지지하는데 서방에서는 이를 믿고 싶지 않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들은 일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저서를 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인은 아내와 정부가 있으면 정부를 사랑한다. 유대인은 아내와 정부가 있으면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아내와 정부가 있으면 푸틴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정적을 탄압한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전쟁으로 러시아가 집단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크렘린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푸틴 덕분에 러시아가 있고 그가 없다면 러시아도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블로다르축은 러시아를 알려면 정치인이나 전문가보다도 시골 오지의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뜨베르 지역의 한 농부가 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고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블로다르축은 광활한 러시아를 다양하게 섭렵했습니다. 11개 시간대가 있는 만큼 러시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푸틴을 사도 바울의 화신으로 믿는 종파도 있고 타이가에는 밀렵군과 산림보호관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련된 도심의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연에 붙여 사는 백만장자도 있습니다. 그녀는 시베리아에서 한 연금 수급자가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시베리아 오지에서 유일한 사치품이라고는 TV밖에 없는 노인은 이미 푸틴에게 익숙해졌고 사정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그가 바뀌지 않았으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쓸데없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마련인데 역사상 러시아는 평지풍파가 많았다고 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짜르 러시아를 망쳤고 고르바초프 혁명은 소비에트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예친식의 혁명은 거친 자본주의를 가져왔다고 연금 수급자는 말했습니다. 블로다르축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노년층은 전임자의 프리즘을 통해 푸틴을 평가합니다. 예친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세 자릿수에 달했고 사람들은 실직해 가재 도구를 내다 팔아 연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마피아가 설쳤고 거리에서의 총격전은 일상이었습니다. 국가 자산은 서구가 약탈해 나라는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등장해 범죄를 소탕했고 올리가르히를 크렘린에 종속시켜 과거 비행을 사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을 국영회사에 편입시켜 책임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극도로 어려웠던 러시아인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안나 폴리콥스카야나 보리스 넴초프의 의문사 같은 사건도 발생했지만 일반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암살 사건은 아직도 그 배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방 세계가 푸틴의 소행으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옐친과 고르바초프가 파괴한 러시아를 푸틴이 위대하게 복원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 가운데는 푸틴이 TV에 나오면 화면에 입맞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블로다르축은 회고했습니다. 푸틴은 특히 여성들에게 남성성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여자 복싱 챔피언인 나탈리아 로고지나는 푸틴이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푸틴 옆에 앉아 좋은 오드 투알렛 내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옐친이 후계자로 지명했을 때 푸틴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찬사도 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따꼬복각 푸틴, 누군가 푸틴 같은 남자라는 곡도 부릅니다.
술도 안 마시는 데다 힘이 넘치는 푸틴의 남성성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저런 노래가 있나, 독재자 신격화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어도 알고 보면 꽤나 진지합니다. 또 그런 정서가 이해도 됩니다. 푸틴의 과단성 역시 국민적 지지의 요인입니다. 그가 크림 반도를 편입했을 때 지지율은 무려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 사주를 받는 나발리가 중독됐다고 난리를 쳤을 때 푸틴의 지지율은 바로 직전보다 6%나 상승했습니다. 푸틴의 지지자들은 서방에 대한 그의 단호한 정책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석유, 가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훈계할 수 없다는 단호함에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푸틴이 물러나야만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인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불러다뤄치고 말합니다. 오히려 서방의 그런 태도가 푸틴의 장기 집권을 더 연장시켜주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불러다뤄치건 푸틴이 TV를 통해 아이콘의 이미지를 심는데 능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드카, 발랄라이카, 마트료시카처럼 러시아 관련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그 덕분에 머그잔, 크리스마스 장식, 부활절 달걀, 사탕, 양말에도 그의 초상이 나타납니다. 푸틴은 또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하는 연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그런 이벤트는 러시아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블로다르축은 푸틴의 메시지는 아주 강인하다고 회고했습니다. 서방과 동방 사이에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각각 서방과 동방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파격적인 표현도 푸틴은 구사했습니다. 푸틴은 산타클로스 같은 면모도 잘 연출합니다. 한 번은 기자회견에서 스베르들롭스크의 한 언론인이 나쁜 도로에 대해 불평하자 해당 지역에는 바로 그 다음날 불도저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번은 지방의 한 소녀가 새해 소원으로 크렘린에 가고 싶다는 것을 알고는 친절한 삼촌처럼 초대장과 함께 공주 드레스를 보냈습니다. 또 블로다르축 자신도 기자회견에서 푸틴에게 외국인 기자의 집에 수도가 된다고 고충을 이야기하자 그 다음날 행정부에서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배관공이 필요하다고 하니 바로 조치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다큐의 주인공으로 11살의 소년 노숙자도 취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노점을 터는 일견 불량 소년이었지만 민주주의, 에이즈, 알코올 중독 같은 민감한 이슈를 두고 토론도 가능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다만 그가 몰랐던 것은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 정도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서구인들 시각에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모르면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망한다, 어쩐다, 헛짚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